요즘 AI 수요 늘었다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거고 실제로 늘었습니다. 잡코리아 조사를 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AI 관련 공고는 작년보다 70% 넘게 늘었고 신입 채용 공고는 80%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나 자소서에 AI 활용 능력이라고 적은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장은 지워도 됩니다. 틀린 말이라서가 아니라 그 한 줄만으로는 회사가 여러분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문장을 읽고 회사는 여러분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작년 캐치 조사에 따르면 취준생 열의 9이 자소서를 작성할 때 AI를 사용해봤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AI 활용 능력은 나만 적을 수 있는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열의 9이 모두 적을 수 있는 말입니다. AI가 대세니까 나도 한 줄 넣어두면 경쟁력이 생길 것 같지만 현실은 반대에 가깝습니다. 수요가 늘었다는 건 그 자리에서 더 세밀하게 사람이 갈린다는 뜻이지 AI를 한번 써봤다는 이유로 통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열의 9이 AI를 쓰는 시대입니다.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이렇게 도구 이름만 나열하면 어떤 AI를 열어봤는지는 알 수 있어도 그 도구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핵심은 도구 이름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AI를 사용한 경험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맡았고 AI를 어디에 사용했고 내가 무엇을 확인했으며 그 결과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AI를 써봤다고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소서 창을 열면 첫 문항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I를 엽니다. 문항을 붙여넣고 나온 초안을 고쳐 쓰고 다시 다음 문항을 붙여넣습니다. 그렇게 네 문항을 모두 채우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자 수가 조금 남는데 뭐 하나 더 적을 건 없나?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추가합니다. AI 활용 능력. 문제는 이 한 줄이 단순히 정보가 부족한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입에게 허용된 자리가 많고 경쟁자가 적다면 조금 평범하게 적어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입 채용 시장은 정반대입니다. 대한상해 조사에서는 작년 상반기 채용 공고 14만 건 가운데 신입만 지원할 수 있는 공고가 100개 중 3개도 되지 않았습니다. 신입과 경력을 모두 받는 공고는 100개 중 15개쯤이었고 나머지는 경력자만 지원할 수 있는 공고였습니다. 신입에게 열려있는 자리는 적고 그 자리에는 경력자까지 함께 들어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열의 9이 모두 적을 수 있는 AI 활용 능력 한 줄을 제출하는 겁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평범한 문장은 안전한 문장이 아닙니다. 나를 구분해주지 못하는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AI 툴을 더 많이 배우면 해결될까요? 됩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프롬프트 강의를 듣고 AI 자격증을 따고 새로운 툴을 하나 더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배우고도 자소서에 적을 수 있는 게 도구 이름뿐이라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실제 신입 공고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마케팅과 운영, IT 직무를 모두 신입으로 모집하는 공고였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직무 우대사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경험. 도구 이름은 괄호 안에 들어가 있고 회사가 실제로 요구하는 건 그 뒤에 붙은 콘텐츠 제작 경험입니다. IT 운영 직무는 더 분명합니다. AI를 활용한 운영 자동화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이 문장은 우대사항이 아니라 담당 업무에 적혀 있었습니다. 공고는 AI를 사용할 줄 아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AI로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바꿨는지를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장을 읽고 회사가 여러분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어야 할까요? 자소서나 면접에서 자주 사용하는 스타 방식처럼 상황, 맡은 일, 행동, 결과를 순서대로 떠올려 보면 됩니다. AI는 별도의 능력으로 떼어놓는 게 아니라 내가 한 행동을 설명하는 과정에 넣는 겁니다. 가상의 사례 하나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교내 동아리에서 6개월 동안 주 2회 카드 뉴스를 만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카드 뉴스를 만들어 봤다고 끝내지 마세요. 한번 해본 일과 반복해서 해온 일은 다릅니다. 얼마 동안 했는지, 얼마나 자주 했는지 직접 세어서 적어야 합니다. 카드뉴스에 들어갈 문구 초안은 AI에게 3개씩 만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여전히 AI가 한 일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확인한 일을 적어야 합니다. AI가 만든 초안에는 행사 날짜와 장소가 들어있었는데 이를 학교 공지와 하나씩 대조해보니 날짜가 2차례 잘못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날짜를 직접 수정했습니다. 이 경험은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교내 동아리 카드 뉴스를 6개월간 주 2회 제작하며 문구 초안을 AI로 생성하고 결과물을 검토해 퀄리티 높은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AI가 문장을 만들어줬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AI가 만든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원문과 대조해 오류를 찾아냈다는 행동입니다. 며칠 동안 경험을 정리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딱히 반복해서 한 일이 없는데, 반복한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그 일을 횟수와 주기로 나누어 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같은 일을 여러 번 했다면 반복 경험이고, 동아리나 팀 프로젝트도 일정한 주기로 맡아온 일이 있다면 반복 경험입니다. 거창한 프로젝트가 있어야만 경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속해서 맡았던 일을 먼저 세워보세요. 여기 두 문장이 있습니다. A는 AI 활용 능력, B는 교내 동아리 카드 뉴스를 6개월간 주 2회 제작하며 문구 초안을 AI로 생성하고 행사 날짜와 장소를 학교 공지와 대조해 잘못된 날짜를 2차례 수정. 두 문장 모두 같은 사람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적은 겁니다. 하지만 A에는 도구 이름만 남고 B는 맡은 일과 사용 방식, 검증 행동과 반복 빈도가 남습니다. 회사가 지원자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B입니다. AI를 썼다는 사실이 아니라 AI를 사용하면서 내가 어떤 판단과 행동을 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을 이력서 한 줄로 압축하고 그 문장에서 나올 면접 질문까지 확인하는 순서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필요한 분은 영상 설명란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 편에서는 회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을 어떻게 찾아내고 그것을 AI 활용 경험으로 바꿀 수 있는지 다루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다음 편도 이어서 봐주세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AI 활용 능력이라는 한 줄을 읽고 회사는 여러분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문장만 적혀 있다면 사실상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지우라고 한 건 AI를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AI는 이미 많은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구 이름만 적고 그 도구를 사용한 경험과 내가 한 행동을 빼놓았다는 겁니다. 오늘 자소서에 적힌 AI 활용 능력 한 줄을 구체적인 경험으로 바꿔보세요. AI를 썼다는 사실은 여러분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남는 건 AI로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바꿨는지입니다.